안녕하세요. 천안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부센터장 김미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대상 2025년 진행하는 센터 사업에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담당 팀장님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김기란 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 및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지원 1팀, 어린이 지원 2팀, 그리고 기획운영팀 순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 설명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설명의 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기랑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과 사업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 김기란.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 김기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한 지 벌써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이제 아마 작년처럼 원장님들께서 너무 저희한테 지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또 작년에 저희 나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다 원장님들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또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아마 원장님들 체감하시겠지만 또 어린이집 회원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나름 내부에서 그 조직 개편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그 센터에 대한 사업 개요를 제가 간략히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저희 그 등록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25년도는 그 613개에 해당되는 부분의 급식소 수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16억 규모로 올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라고 해서 노인 장애인 시설 대상으로도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는 이제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모든 그 천안시에 있는 해당되는 시설은 100% 지금 등록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5.7%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어린이집의 퇴원율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한 해 한 해 느끼는 정도가 되게 다른데요. 작년에도 보시면 52개소에서 어린이집이 폐원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회의 어떤 그런 상황에 반영을 해서 또한 저희가 또 이런 사업비라는 것이 등록 급식 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규모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가을에 기존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운영팀, 역량팀, 위생팀, 식단전담팀, 교육지원팀, 사회복지팀 이렇게 이제 구분되었던 거를 현재 실제 이제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있고 모든 사업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지원 1, 2, 3팀으로 그렇게 이제 팀을 좀 다시 재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운영팀과 사회복지팀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팀을 유지하는 형태로 저희가 나름 이제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부센터장님 그리고 기획운영 어린이 지원 1, 2, 3 사회복지팀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어린이 지원 1팀, 2팀, 3팀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업무도 있지만 조금 이제 성격을 구분을 해서 기존에 이제 어린이 지원 1팀은 조금 더 위생 쪽에 안전 지원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린이 지원 2팀은 이제 식단과 영양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어린이 지원 3팀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기타 시설에 조금 더 특화되어서 지원을 하는 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목표는 계속해서 뭐 들어보셨 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천안시의 모든 어린이 그리고 이제는 사회복지 급식 시설까지 이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급식 관리와 영양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저희 핵심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전담 영양사 분을 통해서 순회 방문을 통해서 법적 사항 이런 부분을 관리해 드리는 거, 그다음에 맞춤별 대상별로 교육 지원하는 거, 정보 제공 부분, 그리고 부모 참관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천안시만의 이제 그 지자체 특화 사업으로서 저희가 좀 더 위에 있는 이런 핵심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사업들, 그리고 국가 정책 지원 사업, 지역사원의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기타 사업으로 지역 연계라든지 홍보 활동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협력 사업과 직원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추진 일정은 아마 원장님들께 전체 1년 일정들이 아마 공유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각각의 사업별로 월별로 저희가 일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한 해 원장님 대상으로 했던 저희 센터 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각각의 위생안전, 순회, 영양순회, 정보 제공, 그다음 대상별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다 93점 내외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연도별로 봤을 때도 증진하는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면서 원장님들의 이제 저희에 대한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 3대 식습관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사업 평가를 받은 결과를 좀 보면 실제 그 손 씻기와 편식 감소, 음식 남김 감소에 대한 3대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좀 더 상승하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전국 센터 점수에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점수지만 거의 뭐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런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원장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하고 협조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아이들 식행동 변화하는 부분에 조금 더 힘써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개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마 각각 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지원 1팀 팀장 김유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센터에서 급식소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순회 방문과 대상별 방문 교육에 대한 일정과 특화 사업, 이달에는 누구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회 방문 지도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담 영양사를 통해서 급식소별 맞춤으로 위생안전, 영양을 지도드리고 있습니다. 전담 영양사가 급식소에 방문하게 되면 식약처에서 정해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영양,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조리원님과 원장님께 개선 사항을 말씀드린 후에 해당 내용을 개선하기 용이하도록 순회 방문 결과지 형태로 보내드리게 되면 확인하시고 적용하셔서 기관의 급식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실 수 있도록 급식소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 방문 지도는 위생안전관리와 영양관리 두 파트로 위생안전관리는 연 6회 또는 4회 방문해서 지도드리고 있는데 이 중 2회는 영양관리 지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올해 계획되어 있는 지원 물품은 뒤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상별 교육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육은 전담 영양사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요, 하반기에는 골고루 먹어요라는 주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장님, 조리원님, 교사, 학부모님 교육 지원 사항입니다. 원장님은 연 2회, 조리원님은 연 4회에서 6회, 교사는 연 1회, 방문 교육으로 진행되며 부모님은 동영상 교육으로 연 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주제는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올해 진행되는 순회 방문 지도와 대상별 방문 교육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일정 공문으로 안내 받으셨지요? 다음 주 화요일인 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총 6차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시에는 공통적으로 위생안전관리와 지원물품 제공, 그리고 조리원님 교육이 진행되고요. 2차와 5차 때는 영양관리와 원장님 교육이 추가되고 2차와 5차 일정 중에는 오전에 어린이 교육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사분들 교육은 5차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 4회 방문 드리는 기간은 본 일정에서 3차와 6차 일정이 제외되고 방문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교육 만족도 조사하면서 지원 물품으로 배부했으면 좋겠는 품목을 같이 조사했었잖아요. 그중에 원장님, 조련님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던 품목들로 지원 물품을 계획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특화사업 이달의 넌 누구니 프로그램입니다. 이달의 넌 누구니는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편식 예방 프로그램으로 채소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편식을 예방, 개선하고자 푸드브릿지 이론을 활용한 식단과 영양교육 교재를 기반으로 자체 영양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푸드브릿지 이론을 활용한 식단 개발, 자체 영양교육 방법 제시, 그리고 공모전 우수 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주 목요일에 푸드브릿지 4단계 메뉴가 작성되어 매월 제공되고 있으며 그리고 아이들의 선호도 및 식재료 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리뉴얼한 교재를 20년과 21년에 걸쳐 배부 완료하여 22년부터는 2년 주기로 반복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올해에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달의 넌 누구니 2 교재에 12가지 채소를 주제로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 공모전에 이제 모집된 사례를 통해서 공모전 우수 사례집 발간을 하는 건데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2년에 걸쳐서 기관에서 자체 진행하는 우수한 영양교육 사례를 모집하였습니다. 2023년에 모집된 사례는 심사 및 시상이 완료되었고요. 2024년에 모집된 사례에 대한 심사는 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2023년 심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접수 사례는 기관명과 담당자의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심사가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2025년에는 우수한 사례를 전체 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모전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하는데요. 우수한 사례가 너무 많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26년 1월부터 활용하실 수 있게 배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25년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인증샷 이벤트, 활동 지도안, 요리 놀이터는 진행되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건강진단 결과서 재검진 대상자에게 재검진 일자를 안내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국민기피서 국비에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받으시는데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만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니 혹시라도 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국비에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알림이 제공되므로 저희 센터에서 한 달 전에 안내 문자 드렸던 것과는 시기가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하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국민비서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알림을 받을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건강진단 결과서 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신 후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니 모두 신청하셔서 알림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을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지원 1팀에서 준비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어린이 지원 2팀 박현주 팀장님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지원 2팀 팀장 박현주입니다. 저희 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식단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식단은 연령 및 시설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8종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2024년과 동일하게 8종의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아 식단 중 준비기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제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처음 입소한 유아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에 도움을 주고자 익숙한 식재료와 소화하기 쉬운 메뉴를 구성하여 신학기인 3월과 4월, 9월과 10월에만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표준 레시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작년 3월부터 각 어린이집 유치원 사정에 의하여 원하는 메뉴로 식단 감수 요청 후 메뉴가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동일한 식품군 내 동일한 조리법으로 식단 감수 요청 없이 변경하는 경우 해당하는 메뉴에 대한 표준 레시피가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표준 레시피 접근성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센터의 모든 메뉴 표준 레시피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식단 설문조사 결과 조리 시 매월 모든 메뉴를 참고하는 경우는 27%인 대비 신메뉴는 46.9%, 특화사업 관련 메뉴는 39.8%, 식품 알레르기 등 대체 메뉴로 31.4%로 변경 메뉴에 대한 표준 레시피가 제공되지 않는 점에 대한 방안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표준 레시피는 기존 방식인 센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식단 통신문인데요. 그동안 식단 활용 및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 식단과 함께 식단 통신문을 보내드렸고, 식단 통신문에는 매월 동일한 점심 메뉴에 간식 종류에 따라 구분된 4종의 생일 식단을 제공해 드렸어요. 그러나 기존 생일 식단 점심 메뉴 구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 1회 16종의 생일 식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생일 식단을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에 식단 감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식단 통신문에 생일 식단 대신에 매월 제철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기상 변화 등 식재료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 과일의 경우 감수 없이 동일한 식품군 내에서 동일한 조리법으로 대체하실 수 있도록 추천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으니 원내 수급 사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식재료를 변경할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식단 감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들 중에서 감수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표준 레시피 제공 방법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단 감수 요청 없이 메뉴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예시를 들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단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식단 감수 없이 동일한 식품군 동일한 조리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소, 과일 등의 제철 식재료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식단 하단에도 기재해 두었듯이 수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안내 문구처럼 이렇게 가장 시금치, 애호박 등 값이 폭등하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 예시와 같이 시금치 된장국은 얼갈이나 열무 등의 된장국으로 바꾸셔도 괜찮고요. 애호박전은 부추전 등으로 변경하셔도 동일한 식품군 내에서 동일한 조리법으로 변경하신 것이라서 감수 없이 가능하십니다. 단, 같은 식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고등어 구이를 고등어 조림으로 바꾸실 경우에는 조리법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감수를 받으셔야 하고요. 여기 새우전에서 배추전처럼 식품군이 바뀐 경우에도 식단 감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부터는 이렇게 소고기 숙주볶음을 닭살 숙주볶음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육류끼리의 변경은 감수 없이 변경 가능하도록 동일한 식품군 내 대체 식재료 품목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육 사태찜은 쇠고기 사태찜으로 바꾸실 경우에는 동일한 육류이고 조리법도 같기 때문에 감수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돈육 사태찜을 달걀찜으로 바꾸실 경우에는 같은 단백질 식품군이고 조리법은 같지만 육류가 아니기 때문에 열량 차이가 많이 나므로 단백질 식품군은 동일한 육류를 제외하고는 감수 요청을 필히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수 요청 없이 변경 가능한 동일한 식품군 내 대체 가능한 식재료 품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교환 자료 예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잡곡밥이 나오는데요. 작년 하반기 방문교육 주제로 영유아 특성에 따른 조리 및 배식 방법에 대해 원장님, 조리원님, 교사분을 대상으로 모든 기관에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어린이들은 소화기능이 발달이 미숙하여 만 1, 2세에게는 잡곡밥을 주실 때 이렇게 기장밥, 녹두밥, 보리밥처럼 한 종류의 잡곡을 쌀과 함께 섞어 제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순회 방문을 나가보면 아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잡곡이 한 번에 섞여 있는 혼합 잡곡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종류의 단일 잡곡을 5% 이내로 사용하여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센터 식단에는 볶음밥, 덮밥 등 1품 메뉴를 제외하고 잡곡밥은 찹쌀밥을 포함해서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밥, 김치,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스틱, 떡, 빵, 차류에 이어 단백질군과 다르게 종류에 따라 열량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식품으로 수급 여건에 따른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년에 채소류가 추가되었는데요. 25년에는 육류, 앞서 말씀드린 소, 돼지, 닭, 오리까지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동일한 육류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닭을 치킨 너겟으로, 오리를 훈제 오리 등의 가공식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쇠고기 장조림을 메추리알 장조림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같은 단백질 식품군이지만 쇠고기와 메추리알은 같은 육류가 아니며 열량 차이가 많이 나므로 육류를 제외한 단백질 식품군은 감수 요청이 필히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 추가된 단백질군인 육류 대체 사용에 대한 예시를 좀 안내드릴게요. 먼저 수요일 쇠고기 굴소스 볶음밥을 돈육 굴소스 볶음밥으로 변경할 경우 같은 육류이며 조리법도 동일하여 감수 없이 변경 가능하오나 바로 전날 화요일 점심에 돈육 사태찜으로 점심 주찬의 식재료가 돈육으로 중복이 되고 금요일 날 닭갈비를 치킨 너겟으로 변경하시면 주재료는 닭고기이지만 가공식품으로 변경하시는 것이라 불가합니다. 이렇듯 동일 주찬에 연일 식재료가 중복되거나 가공식품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그럼 육류를 감수 없이 변경 가능한 범위 내 올바른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돈육 굴소스 볶음밥을 닭살 굴소스 볶음밥으로 바꾸면 전날 식재료인 돈육과 중복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가공식품인 치킨 너겟 대신 닭살 숙주 볶음 또는 쇠고기 숙주 볶음 등으로 변경하시면 동일한 육류와 조리법이 같아 감수 없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특화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나와 나트륨과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해 특화 사업 나와 당신을 위한 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염 저당 메뉴를 격월 1회씩 식단에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5년 홀수월에 제공되는 저당 메뉴는 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 대상으로 개최하였던 콘테스트 수상 및 참여 메뉴를 식단에 반영하여 현장의 소리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염 저당 메뉴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식단표 왼쪽 하단에 해당할 나와 당신을 위한 밥상 메뉴 표준 레시피 QR코드를 추가하여 카카오 채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저당 저염 메뉴 표준 레시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추가 제공하고 있으니 가정으로 식단 제공 시에도 QR코드가 추가된 식단표를 수정 없이 배포 및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규 조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신조 있는 우리 급식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조는요, 신규 조리원의 줄임말로 플레임은 신규 조리원이 있는 우리 급식소예요. 프로그램명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본 프로그램은 기관에서 조리원님의 변경 시에 급식소 위생관리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관의 위생관리 수준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해 저희 센터에서 빠른 도움을 드리고자 신규 조리원님의 대상으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본 내용들로 구성해서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여 명의 신규 조리원님이 참여하셨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되셨다는 의견이 많아서 올해에도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조리원님이 변경되시면 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전담 영양사 방문 시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접수 후에 조리원님께 직접 교육 수강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조리원님 휴대폰으로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리원님의 시간 제약의 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간편하게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교육 영상 시청 후에 간단한 퀴즈풀이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드리고 수료 후 다음 순회 방문 시 전담 영양사를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 혹시 조리원님 변경으로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신청해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1월 말에 원장님들께 문자로 공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을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어린이 지원 1팀에서 준비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기획운영팀 김미정 부센터장님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기획운영팀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기획운영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대상 동영상 교육,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
정보 제공, 그리고 특화 사업으로 우유조와 우유박사와 나는야 호주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 대상 동영상 교육은요, 요구도 조사 결과 가장 요청이 많았던 우리 아이 편식 지도 방법에 관한 주제로 동영상 교육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 식습관은 어떨까요? 그리고 식사 행동에 따른 솔루션, 이렇게 두 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고, 부모님들에게 편식에 대한 이해와 편식 지도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방법은 기관에서 가정으로 센터 안내문을 키즈노트나 이제 가정통신문 형태로 전달해 주시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안내문의 QR코드나 링크를 통해서 교육을 시청하실 수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며 퀴즈와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부모님께는 저희가 참여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니 기관에서는 부모님들께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한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만을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를 비롯한 팀장님들이 선정 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부모님들께 저희 센터 사업과 또 기관의 급식 관리 방법을 소개를 하고 또 전담 영양사가 진행하는 이제 어린이 교육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국 염도를 측정해 보면서 급식소에서 나트륨 섭취 저감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과 협의해서 이제 실제 점심으로 제공되는 배식을 참관하시거나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급식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서 부모님들에게 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월에 신청을 받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4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유아 건강 식생활 실천 조사입니다. 우선 유아 건강 식생활 실천 설문조사는 유아와 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녀의 식생활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응답 결과에 따라서 식생활 개선 방법 등의 이제 맞춤형 피드백 메시지를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4년 전국센터에서 이제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여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아는 건강 식생활 실천 점수, 식품 선호도, 손 씻기, 이닦기에 대해서 교육 전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영양교육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자도 어린이가 이제 교육 후에 유아에게 전반적인 항목에서 효과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교육 효과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식생활 수준이나 우리 아이가 편식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 본인 아이에 대한 식생활 평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서 이 설문조사는 이제 저희 센터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 건강 식생활 실천 설문조사는 저희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4개월 이상 유아와 부모님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 시설 선정 시 해당 연령이 포함된 시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24개월 유아가 몇 명이라도 있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설문조사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협조해 주실 부분은 부모 참관 프로그램에 실제 참석 가능한 24개월 이상 유아의 부모님을 기간당 최소 5명은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모 참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정된 시설에 한해서 별도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고 부모 참관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안내문과 신청 링크는 2월 중순경 저희가 대표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제공 통신문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과 조리원통신문을 각 팀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매월 20일 각 기관 메일로 발송되고 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제공될 통신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이제 교육 후에 영상과 함께 PDF 자료로 보내드릴 테니 그 주제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화 사업입니다. 먼저 우유조와 우유박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가당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흰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한 이제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동화를 각색한 애니메이션과 또 다양한 활동을 기관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원래 참여 연령은 만 3세에서 5세였는데 작년에 이제 원장님들께서 의견 주셔서 작년부터 만 1, 2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편을 했습니다. 활동 자체가 기존에는 한글쓰기나 미로찾기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만 1, 2세에도 적합하도록 저희가 퍼즐이나 활동지를 추가 제작을 해서 하반기에 진행한 결과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던 걸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우유조와 우유박사는 신청은 올해는 연 1회 진행할 예정이고요. 신청은 4월 16일, 사업 기간은 5월 19일부터 30일 동안 비대면으로 시설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가정으로 연계를 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아이들이 실천 우유 달력 만들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정에서 저희 센터 쪽으로 직접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 인증샷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기간으로 실천한 아이들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된 신청 안내문은 4월 16일 날 저희가 각 시설 문자 메시지로 원장님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4년도 참여 시설은 제외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천안 프렌즈 나눔야 호두대장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천안의 특화 농산물을 소개를 하고 또 다양한 먹거리와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세부터 5세까지 참여 가능하고요. 신청 받을 때 저희가 미리 견과류 알레르기 여부를 우선은 파악을 하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이 있는 시설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 만지는 것만으로도 알레르기가 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께서 좀 안전상의 문제로 그럴 수 있다라는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제작한 교육 영상과 활동 꾸러미를 제공을 해서 시설에서 자체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신청은 8월 20일 우유 박사와 동일하게 원장님들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나가고 링크 나가면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은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제공하는 안내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프렌즈 나눔야 호두대장 역시 23년과 24년 참여시설은 제외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등록 급식소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특화 사업에 대해서 요구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라도 인원을 많이 참여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참여시설을 제외한다는 점은 이미 참여하셨던 시설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운영팀 말고도 이제 어린이 1, 2팀에서도 혹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셔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들이 설명을 참 잘하시죠? 예. 그럼 이것으로 아직 지금 접속하신 원장님들 중에서 시설명과 이름을 변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때 저희가 정보가 없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요. 지금이라도 그 이름을 좀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에 대한 만족도는 원장님 문자 메시지로 2시가 넘었네요. 이미 문자 메시지로 발송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응답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명회 녹화 영상 자료와 오늘 그 PPT PDF는 오늘 오후 5시 이후에 저희가 문자와 메일로 공유 드릴 예정이니 기관 내에서 링크 공유해서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전담 영양사나 또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검토한 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센터는 어린이 급식소와 함께 천안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통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대상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아,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유는 저희가 지금 600명, 호두대장도 600명 정도여서 저희가 인원으로 저희가 무작위 추첨 후에 시설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몇 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업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